BBC 행복위원회가 말하는 행복의 기술. 리처드 스티븐스, 브렛카, 리처드 리브스, 제시카 프라이스 존스, 필리파 체프먼, 앤드루 모슨 등 6명의 BBC 행복위원회 전문가들이 영국 슬라우 마을에서 행복 실험을 진행했다. 그 과정 중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사랑 지도를 함께 만들어라. 실수할 때마다 야단치는 태도를 피하라. 투정을 받아주지 마라. 노보다 예스를 더 많이 사용하라. 식사 시간이 전쟁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충분히 자고 운동을 하게 하라. TV 시청 시간을 제한하라. 긴장을 풀어줘라. 자녀가 잠들기 전에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라. 언뜻 보아도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잘 크라고 하는 한마디에 안 돼가 입에 붙어 있고 아이들은 착한 아이 신드롬으로 늘 긴장하고 주눅이 들어 있지는 않은가. 반면 과잉 애정으로 투정을 다 받아주니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에는 신경질만 늘어간다. 일로 바쁜 부모의 얼굴을 볼 기회조차 별로 없는 경우도 다반사다. 아이들은 노든 예스든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원할 텐데 말이다. 대도시 부산을 떠나 경북 봉화군 비나리 마을로 귀농한 부부의 딸 지영이는 학교에 다녀오면 엄마, 아빠가 집에 있고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지금이 예전보다 훨씬 행복하다고 한다. 아이들이 정말 기쁜 순간은 시험에서 100점 맞았을 때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다. 2010년 청소년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가족을 꼽던 초등학생들이 고등학생이 되면 1순위로 돈을 꼽는다. 왜 그들의 가치관은 이렇게 변화하는 걸까? BBC 행복위원회 전문가들은 앞서 열거한 제안 외에도 부모들에게 과도한 물질주의를 경계하는 태도를 길러주라. 현재 형제 사이에 과도한 경쟁 관계를 내버려 두지 말라고 충고한다. 끝이 없는 길을 인생의 지름길인 것처럼 안내하지 말아야 한다. 물질 만능주의로 자란 아이는 인간 관계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길게 보면 결국 불행해질지도 모른다. 나는 한 1년쯤 단 하나뿐인 남동생과 연락을 두절하고 지냈다. 미운 마음도 있고 아쉬울 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무겁고 불편했다. 어느 날 동생의 짧은 문자에 나는 내가 다 미안하다고 했다. 우린 그렇게 화해했고 언제 그랬냐는 듯 지금은 살뜰히 서로를 돌본다. 둘이 이렇게 잘 지내니 엄마는 이제 여한이 없다고 하신다. 가장 큰 효도를 한 셈이다. 어느 부모나 당신들이 세상을 떠난 후 자식들이 우애 깊게 서로 마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런데 주위에는 남 같은 형제자매, 아니 남보다 못한 사이도 많다. 사소한 감정 싸움이 그렇게 발전하기도 하고 거창하지도 않은 유산 때문인 경우도 많다. 내 경험으로는 일찍이 어린 시절부터 형제자매는 경쟁 상대가 아닌 위로와 격려의 대상이어야 자라서 맞는 위기에도 결국 가장 가까운 동지애를 발휘하게 되는 것 같다. 선천성 녹내장인 혜린과 혜선, 아이들 둘에게는 자신의 눈을 하나씩 주고 싶다는 엄마에게 의사는 기증자가 나타나도 시술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전한다. 그런 두 딸을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은 미어진다. 일상생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되더라도 생존에 관한 것은 스스로 해결할 줄 알아야만 도와준 사람들에게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엄마의 말은 두 딸은 착실히 실천하며 산다. 해서는 희미하게 보이는 눈만으로도 기운을 내며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언니 혜림을 부축하고 걷는다.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을 먼저 겪은 언니 혜림은 동생이 겪을 앞날의 고통 때문에 걱정스럽지만 서로를 위로한다. 해서는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언니가 노력하는 생활을 지켜보면서 언니에게 배울 수 있어 감사하단다. 부모나 배우자에게 밀려 자칫 소홀하기도 한 형제자매는 한 엄마의 뱃속이라는 같은 고향을 가진 축복의 관계다. 그들은 끝내 경쟁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서로에게 언제나 세상에 많지 않은 쉼터가 되어야 한다. 하루 일과에 3가지 놀이 시간을 도입하라는 굳이 테마파크를 가지 않아도 일상에서 흔히 하는 것들로도 잘 실천할 수 있다. 10명 남짓한 아이들의 신발이 뒤엉켜 있을 때 신발 찾기 놀이를 시작하는 엄마도 있다. 그러면 아이들은 신발 정리를 재밌게 빨리 끝낸다. 장난감을 사줄 수 없는 형편의 산골 엄마는 모양이 엉망이어도 아이들에게 만두 빚기를 시킨다. 아이들이 장난치니 방이 어지럽혀지고 일거리가 더 늘어나더라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잘했다 싶다. 또한 BBC 전문가들은 아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아이들의 실패를 허용하라, 자녀의 대표 감정을 키워주라고 조언한다. 유진이는 무슨 과 보낼 거야? 대학 입시를 앞둔 엄마들 사이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유진이가 알아서 해야지. 아니, 엄마들이 혀를 찬다. 분당 사는 유진 엄마는 엄마가 원하는 대학이나 전공을 아들에게 권할 생각이 없다. 유진아, 더 깊게 공부해보고 싶은 게 뭔지 지금 정하지 못하겠으면 1년 더 생각해도 돼.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돈도 벌어보고 여러 사람들도 만나보면서 잘 정해. 1년 인생에서 1년 늦는 거? 그거 크게 중요하지 않아. 엄마는 이미 유진에게 이렇게 말해놓은 터다. 어려서부터 아이를 잘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던 유진 엄마는 학원도 사교육도 아이가 선택하게 했었다. 대학 진학에 대해 엄마들이 몰려다니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피한다. 누군 내가 뭘 하면, 누구 내가 뭐 하면 자꾸 따라하고 그러다 보면 내 아이에게 맞지 않는 것을 덩달아 시키면서 아이를 제대로 관찰하지 못하고 아이에게 스트레스만 준다는 이유다. 엄마가 사람들 말에 자꾸 휩쓸리면 아이가 정신 없어진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역사책을 유독 좋아했던 유진이가 역사를 전공하는 것도 엄마는 좋다. 아빠처럼 의사가 되기를 권하지도 않는다. 세상은 리더만 대단한 게 아니야. 유능한 참모가 있어야 리더가 일을 잘해. 모두 다 리더가 될 필요는 없어. 라고 유진에게 말했다. 유진이가 공부를 잘하지만 꼭 세상엔 난 사람이 되거나 리더가 되어 세상을 이끌기를 바라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왜? 하고 내가 물으니 유진이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하니까. 라고 답하며 얼굴 가득한 미소를 짓는다. 피아노 선생님의 신경질적인 태도 때문에 유진이가 아예 피아노를 싫어하게 되었을 때 꼭 배워야 하는 건 없어. 라며 유진이를 다독였다. 10년이 지나고 유진이가 스스로 피아노에 관심을 보여 다시 치기 시작했다고 한다. 행복해 보이는 삶보다 진정 유진이가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선택하고 자식이 시행착오를 겪는 동안 그 아이를 지원해 주는 게 부모의 몫이라 말한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의 진로를 부모가 다 정해놓고 실패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아이들을 위하는 길이 아닌 것 같다며 안타까워한다. 자신의 아이는 정형화된 목표를 향한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 세상에는 누구나 아는 것 말고도 최고가 많음을 그녀는 아는 듯하다. 우리나라에 유진 엄마 같은 엄마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이유야 하나다. 그래야 아이들이 행복해질 테니까. 아이 때 행복해야 어른이 되어도 행복할 줄 알 테니까.